대여 두뇌를 키우는 수학 두뇌 키움 센터 김쌤입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자, 그런데 이 합동조건, 삼각형의 합동조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나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삼각형의 합동조건을 배웠죠. 그 작도를 배우고, 작도를 했을 때 한 가지 단 하나의 삼각형으로 되는 경우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는 누가 그리던,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리든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리든 단 하나의 삼각형, 다 똑같은 삼각형을 그린다 라는 내용에서, 그렇다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이 같은 삼각형이라면 그 삼각형은 겹쳤을 때 동일한, 합했을 때 동일한 합동인 삼각형이겠구나 라는 내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성질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냥 삼각형의 합동조건 배울 때 같이 배우지,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은 왜 중학교 2학년에 와서 배우느냐? 수학은 항상 그 내용이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중1 수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뜻이겠죠.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이 더 필요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이므로, 직각삼각형은 그냥 삼각형과 다르게 90도를 갖고 있는, 직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므로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예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다른 예각의 크기도 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뜻이지 하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가 90도니까 나머지 한 예각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도 다른 한 예각도 결정이 된다라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90도 직각이니까 나머지 두 각의 합이 바로 9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내각이 딱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한 각은 90도에서 그 한 내각을 뺀 둘이 합쳐서 90도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같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이므로 따라서 이런 논리적인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주장하기 전에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에 따라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은 항상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두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다른 예각의 크기도 같다. 네, 직각은 이미 동일하기 때문에 한 예각이 같으면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의미네요. 자,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임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빗변의 길이랑 한 예각, 그게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라고 이렇게 두 삼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C와 각 F는 모두 90이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인 거죠. 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ABC, DF에서 편 AB랑 편 DE, 빗변이죠. 빗변의 길이가 같다. 여기서 이제 빗변의 길이 같은 거 나왔고, 그 다음에 각 B랑 각 E, 그게 한 예각의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거를 말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화살표가 나갔는데 뭐가 더 들어갔죠? 한 예각, 90이 아닌 또 다른 한 예각은 이 각 B, 각 C를 제외한 한 각은 90에서 요점을 뺀 거다 하는 걸로, 그럼 얘네 두 개도 뭐하다? 같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직각삼각형은 어떤 상황이냐, 한 변의 길이가 같고 S, 그 다음에 양끝각이 같다. 그래서 AS, A 합동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나오죠. 그래서 이름으로 이 두 삼각형이 AS, A 합동이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도 네, 합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이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네. 그래서 빗변의 길이를 우리 이제 영어로는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예각의 크기는 이제 각도같이 A라고 하고, 여기서 직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R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동 조건을 특별히 RHA, 네, 다시 써볼게요. R H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가는 거예요. 이제는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임을 알아보자 라 그래요. 아까는 빗변의 길이랑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이었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빗변의 길이 같은 건 동일하고요. 각이 아니라 이번엔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그런 두 직각인 삼각형이 있다. 공통점이 그럼 3개인 거예요. 빗변의 길이 같죠, 한 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두 개 다 직각이라는 걸로 같죠. 이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줄임말로 영어로 표현해보면 직각 R, 라이트 앵글이죠. 그 다음에 빗변 H, 이거 좀 긴 건데 H로 시작하는 빗변이 영어로,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사이드, 이게 A하고 S는 우리가 1학년 때 사용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직각인 게 같고 빗변의 길이 같고 또 한 변의 길이 같은 그런 삼각형이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 여기서 이 두 삼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것처럼 돌렸다는 거네요. 뒤집어 가지고 붙였어요. 여기가 변의 길이가 같은 부분을 붙인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BC와 CE가 평각 180도가 됐으니까 직선의 일부분, 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된 거죠. 아니 뭐 삼각형 두 개 합치면 항상 삼각형이 되나요?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있다 그래도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사각형이 되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인 부분이 만났기 때문에 한 변이 됐고, 요 꼭지점도 딱 만나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삼각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ABE라고 하는 삼각형. 이 삼각형은 AB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네. 그러므로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1번 뭐 했나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2번 뭐 했나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 두 내용이 이등변 삼각형 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려고 준비해 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사용하고 있는 거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 B랑 E가 같다. 다시 이제 합쳤던 삼각형을 두 삼각형으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삼각형은 지금 S 두 변의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요 각이 같은데, 요 각이 같으면 우리가 아까 나머지 한 예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SAS 합동이다 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RHS
빗변의 길이 h와 다른 한 변의 길이 s가 각각 같을 때 두 직각삼각형 R을 갖고 있는 삼각형은 서로 RHS로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총 두 가지라는 거예요. 1번, 2번. 네. 빗변의 길이 h랑 한 예각의 크기 a가 같은 데 직각인 것도 같으니까 그럴 때 1번을 RHA 합동,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h랑 다른 한 변의 길이 사이드가 같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번을 RHS 합동이라고 한다. 여기 빗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영어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거의 어떤 줄임말까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그냥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함께 1학년에 나오지 않고 2학년에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이등변 삼각형을 공부한 2학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공부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특별히 두 번째 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늘 수학을 공부할 때는 지금 배운 내용은 언젠가 다음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반드시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